그래 볼까? 일로 와. 현진아, 일로 와.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철입니다. 먼저 사회자는 없고요. 제가 그냥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우리 이우삼 위원장님을 모시고 입당 기자회견을 발표하고 이어서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질문 답변은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 질문 답변을 받는 걸로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입당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이상철입니다. 먼저 세계 화재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부상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괴감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소방가족 여러분들 함께 슬픔을 나눠주신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당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하고 절실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는 시리와 슬픔을 딛고 용기와 희망으로 다 함께 살아내야만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다 함께 이겨내야 할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자로서 시민 여러분들과 동료들의 가온한 사랑 속에서 대가 없이 공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제천을 함께 꿈을 꿉니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하위 모든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120년 전에는 일제 터벌로 항아리 하나 남지 않았던 제천에서 오늘의 제천이 있기까지 제천 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기적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OECD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 또 제천의 행복지수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과 제천 시민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면, 내 노력의 결과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1312분의 새로운 동지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합니다. 현 정부의 중요 정책인 자치분권 시대, 새로운 지방정부를 성공적으로 결진하는 일에 미랄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기꺼이 동행해 주신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충북 변방의 기초자치단체인 제천시의 자생과 성장,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과거의 정책에서 반성을 배우고 현재와 미래의 제천을 위해 저 이상철을 바치겠습니다. 제천시의 성공은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정부의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오롯이 시민만 바라보면 반듯하게 걷겠습니다. 용기 있는 새로운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전진하겠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진격하겠습니다. 우선 폭넓게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두루 수렴하고 시민의 고민을 정책으로 삼겠습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질책과 조언, 격려는 물론 비판과 꾸지람도 견고히 듣겠습니다. 시민의 아픔을 보듬고 지역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설계해가는 따뜻한 행정의 마음을 쏟겠습니다. 중재와 타협으로 상생의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다만
불의와 부패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공평 무사한 길을 걷겠습니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와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대 새로운 지역 전략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문 행정가로서 시정을 돌보고 시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전임 시장님들의 주요 정책 사업들은 시민들의 이익에 충실한 방향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고효주의식 행사와 실적 부풀리기, 가대 홍보를 없애고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가는 시민정책 참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측근인이 실생이 하는 비정상적인 인사와 행정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평무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와 관계를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관계로 회복시키겠습니다. 이런 바탕에서 제천의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도시 전략을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길을 나서는 1312명의 동지들과 오늘에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신 이우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제천 시민 여러분의 격려를 자양분 삼아서 제천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이후의 행보와 일정이 정해질 때마다 주어진 길에서 시민과 폭넓게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 이상철의 약속은 변화입니다. 저 이상철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저 이상철의 약속은 희망입니다. 준비된 제천의 일꾼 저 이상철과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철! 바로 이어서 시장 출마 기념 회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제천, 새로운 제천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 이상철은 제천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시대를 활짝 열고 제천을 우뚝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여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시민의 손을 잡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제천시장이 되겠습니다. 불안한 내일을 희망의 미래로 바꾸는 시장,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제천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시민 속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너무 고달프고 우리의 처한 현실은 너무도 위급합니다. 근본적인 혁신, 거대한 전환 없이는 우리 제천이 이대로 주저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저를 이 자리로 불러냈습니다. 지역의 비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시민들의 요구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어떤 이유로든 차별과 소외가 없는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 약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진시원인 위로를 건네는 세상, 불효불급한 사업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사회, 힘없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힘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 특정 세력과 몇몇이 지역을 주무르지 않는 사회, 제천의 내일을 고민하며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공동체 사회, 열심히 일한 만큼 삶의 질이 나아졌으면 하는 소박하고도 당연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공직생활을 통해서 시민들의 소망을 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 공직사회 구조상 단체장에게만 막대한 힘이 주어지는 여건에서 제 머리에는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던 여러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27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보따리를 풀고자 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다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누구보다 지역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방, 공유, 협동, 공생의 새로운 원리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창조적인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지난
1970, 80년대를 재차 떠올며 주변 도시인 원주나 충주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최근 두 도시는 활발한 비염주치 등을 통해 도시세가 확장 인류를 걷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인구 13만 명대를 겨우 유지하며 힘겨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지역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굳이 저 이상철의 꾸리는 민선 7기 제천시는 이 두 도시에 비견할 만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매진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이웃이 제천에서는 살기 어렵다고 이웃 도시로 떠나는 이런 멈추게 할 것입니다. 또 자율과 창의와 협동, 공유와 개방을 통해서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워 공유하고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편과 가르기와 반목, 질서가 없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함께 가겠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양극화에 살벌한 대치 대신 특정 몇몇이 독식하는 경제 대신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업을 통해 더 큰 성장을 이루는 상생의 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실현하는 공동체적 삶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모든 정책은 주민의 실질적인 행복 증진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찾아 만들고 지역민이 스스로 경영하는 선순환 경제에 주목하겠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은 강하게 줄이고 주민의 소득과 복지, 지역의 경제에 직결되는 정책에는 가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성장의 가치는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지역의 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지역의 이익이 외지로 유출되는 일이 없이 지역에서 성안되도록 법과 조례를 강력히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실질 소득을 주도하는 관광문화 도시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 청소년과 청년이 희망을 꿈꾸는 사회,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사회를 시민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행정이 전달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시민이 쌍방향 소통의 창구를 늘 열어두겠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세계는 이미 소통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 실현도 가능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천시 주요 정책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해 집단 지성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협동 생태계 강화를 통해 갈등의 요소를 줄이고 협력적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지역의 고민, 지역의 문제를 숨김없이 공유하겠습니다. 작은 성과에 대해 과도한 포장도 하지 않겠습니다. 실패는 실패로 고백하고 직결도 알게 받겠습니다. 우리 제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도 시민 속에서 함께 찾겠습니다. 지역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소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제천만의 지역 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지역의 문화는 지역민이 주인이 되어서 직접 키워가는 문화민주주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활기리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지역을 뛰어넘는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을 육성하는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내 중심권을 의림지, 청전들과 연계한 테마 관광 코스로 육성하겠습니다. 의림지와 청전들, 서울 방죽은 물론 마을과 골목을 연결하는 문화 관광 거점을 만들어 이를 연결하는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내 중심에 관광객이 찾아오고 먹거리, 볼거리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제천이 살아납니다. 의림지 청전들의 365 에코팜 체험랜드를 조성해 전말 동거리 선사시대부터 농경시대를 지나 오늘까지 이어지는 유구한 문화를 자랑하는 테마파크와 체험 테마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의림지 겨울 페스티벌을 부활하고 시내 중심권까지 연계하는 겨울 벚꽃축제로 확장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청전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체험한
콘텐츠를 도입해서 사람이 넘치는 제천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제천시의 구석구석의 볼거리와 체험거리, 먹거리가 넘치는 근현대 테마 관광 거점을 육성해 시내의 관광객이 발길이 넘쳐나게 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제천의 패스형 관광의 한계를 체험 관광, 또 시내 중심의 관광객이 몰리는 그러한 제천 패스형 관광의 한계를 제 임기 중에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신을 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을 스쳐가는 관광의 종지를 반드시 찍겠습니다. 안전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힘을 보태고 소방 인력과 노후장비 교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단내 병원과 연계하여 시립 심내혈관 질환센터를 건립하여 응급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공동체 마을을 활성화하고 마을 단위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궁극적이고 선제적인 복지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생활 공약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과 노인, 여성, 육아, 교육, 농촌, 장애인,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도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말뿐인 거창한 공약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외생 변수에 좌우되는 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공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이 되는 생활 공약들을 쏟아내고 온몸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비록 말주변은 부족한 저 이상천이지만 말을 앞세기보다는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27년의 공직 경험과 지역에 대한 사랑과 정열적인 열정을 시민 여러분께 내어놓습니다. 사심 없이 깨끗하게 일하겠습니다. 시민 속에서 길을 찾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이상천의 정책으로 삼겠습니다. 서민의 문제, 도시의 문제, 농촌의 문제를 제천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가업으로 삼겠습니다. 다가오는 선거기간 동안 상대에 대한 비방 없이 정정당당한 정책 승부로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의 발걸음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질책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천의 약속은 변화입니다. 저 이상천의 약속은 실천입니다. 저 이상천의 약속은 희망입니다. 준비된 제천의 일꾼 저 이상천과 함께 해 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푸드투데이 최윤혜 기자입니다. 시장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제천 한방에 대한 비전을 알고 싶습니다. 제천 한방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천 이제 한방에 대해서 제천 시민이 상당히 성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방 엑스포 기획에 참여를 하고 2010년도 한방 엑스포를 운동부장으로서 근무했고 또 2014년도는 한방과장으로서 제가 작년도 개최한 한방 엑스포를 또 기획을 해서 있었는데 2010년 이후에 한방바이오재단이 성립이 되고 한방바이오재단의 산하에 지금 한방 클러스터가 62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원이 3명에서 5명, 10명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 직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4인 가족 계산해도 한 3,000명 정도가 거기서 밥을 먹고 터널 만들고 살고 있고 또 휴원서라든지 이런 한방 관련 기업이 상당히 제천에 지금 바이오밸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한 2, 3천 명 정도가 한방으로 밥을 먹고 살고 있다. 지역 경제에 상당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천 한방은 지속적으로 또 다행히 차기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 사업으로 천연물 연구센터를 제3산단에 지금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천연물 융합화 사업으로 더 발전해야 되고 제천 한방이 제천 미래 먹거리 한 축을 담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방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뉴스통신의 최종훈 기자 나갑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님이신 이우삼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뭐 또 자리를 함께 하시는지. 1,312명과 함께 기자 입당을 했고 당일 지역구 위원장 내입니까 기자의 입당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장께서는 대천시에 이제 한 30여 년간 공직생활 하시면서 여러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공직생활 행정을 같이 해 오셨는데 우리 이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장으로서의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네. 제철의 전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의 역할, 또 시장의 어떤 제천만의 시장, 제천만의 시장의 자주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시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스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킬. 저기서 제가 말하는 스킬은 제천의 그 강력한 기획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주로 기획동의 근무를 했고 기획력이 있습니다. 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99%가 싫어하는 영화제를 시작해서 나름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뤄낸 그런 추진력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리더의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인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리더는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찾아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고 안 될 싸움, 안 될 일은 초창기에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자세를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 제천시장의 충분히 요것은 진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이란 자리가 이 자리를 활용해서 더 발전을 시장이 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시장이라는 자료 개인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욕구를 위해서 활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제천을 마음속 뼈속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만이 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하나 되겠습니까? 예, 제천뉴스 노래방 시장입니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추가할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제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동명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지금 공정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이gun희 시장은 거기다가 예술전당을 건립에 따라가지고 시민들 찬반 여론이 갈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출마자는 앞으로 시장으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동명초등학교 문제가 미선 6기 내내 굉장히 화두가 됐었고 저도 또 현직에서 많은 고민을 되게 사실 그런 고민 끝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동명초등학교는 점점 배치 상태에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의견이 많고 또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제천을 견인하는 하나의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완전 백지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통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명초등학교 부지의 활용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민선육제 추진하는 예술의 전당도 백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백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기자회견 할 때 전임 시장님들이 하던 사업을 가능하다면 다 이어받아서 미비점을 개선해서 이어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동명초등학교 부분은 주민 의견 우선으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김병호 기자입니다. 지금 제천시 중심가가 공동화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네, 아까 얘기했지만 저기 청전들 개발 사업이 제 공약의 핵심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천의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 13만 6,631명이 제천시 인구입니다. 제천시 인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동태계 현상이고 우리나라하고 인구가 주는 상태에서 제천시 인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천시 이 13만 6,631명의 파이를 더 키워야지만 제천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것은 외지에서 유입하는 인구를 그게 관광객이 됐든 또는 뭐 전국 체육대회를 1년 내내 유치를 하든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 인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민원주님께 최고 핵심으로 지역의 파이를 늘리는 일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고, 아까 청정들 개발 계획도 사실 오늘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다면 제천에 에코팜 랜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정도로 청정들 에코팜 랜드를 개발할 거고, 다양한 농경 문화뿐만 아니라 VI 가상현실까지 여러 가지 세부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세명대학교가 학령 인구 감소로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돼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혹시 시장이 되시면은 그 구체적인 그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전임 민선님께서 그 세명대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못 가게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은 제가 인정하고 싶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는 위로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핵심 성과가 또 지방 균형 발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세명대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세명대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인구가 학령이 감소하는데 그래도 세명대 나름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에서 같이 상생하고 지원할 일이 있으면 과도하게 우리가 세명대를 지원해서 세명대의 어떤 그 쾌파를 우리가 보존해주는 노력이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명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명대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하면서 가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청정들 이제 사업이 이제 최대 분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미래 먹거리와 관련 지어서 이것도 좀 연관시킬 수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예. 그 제천의 미래 먹거리에 저는 그 청정들 개발을 모든 걸 걸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정들이 용인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그러한 체험형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테마존을 제1 테마존부터 지금 이건 비공개획상 밝힐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 제1 테마존은 농경문화 체험존으로 해서 여기에는 친환경 논법으로 벼농사를 지면서 우경도 하고, 또 우리 3월의 초록교를 하러 해서 우마차 체험도 하고, 메뚜기 방학개비가 뛰어노는, 또 메뚜기 속이면 메뚜기 축제도 할 수 있고, 또 어린지가 높고 친해는 낮습니다. 그래서 수로도 개발해서 우리나라에 없는 수로 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관광으로 개발하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제2 테마존은 그 에듀테인먼트로 개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박물관 또는 뭐 가상현실, 홀로그램 같은 체험을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듀테인먼트 공간도 활용을 하고, 또 제3 테마존에는 자연과학에 대한 체험존으로 해서
학생들,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걸로 활용을 하고 또 한쪽 마당극장도 또 한 곳에 만들어서 마당극을 정기적으로 하는 주말에 또는 그 동명정원을 아주 특색 있게 만들어서 관광 체험을 만든다 이런 그 청년들을 완벽한 그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여기 온 사람들이 시내에 유입하는 그런 주요 어떤 그 소재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고요. 전발동문과 의림지와 청년들과 그 시내와 연결되는 그런 체계적인 관광 코스를 만들어서 폐쇄형 관광의 종집을 짓겠다는 것이 저희 핵심 공약이고요. 이와 어울려서 시내 곳곳에 일종의 골목 투어 같은 것도 지금 역전에 그 오일장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오일장이 역 앞에 이렇게 해서 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쓸고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역전에서 지금 그 제천 장로교회 쪽으로 해서 골목길이 있습니다. 저는 제천 태어나서 거기 하산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골목길을 활용해서 그 점으로 연결해 중앙역까지 연결해서 골목 테마 일종의 골목 투어 같은 걸 만들려고 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활용 못하는 서부시장 앞에 그 담배 연출 대시장 같은 거를 일부에서는 담배 박물관, 우리나라 담배 박물관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훈련이 상당히 좀 표보의 대상이지만 담배 박물관 같은 걸 만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겨울 벚꽃 축제도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의림지 독립체전 개발하면서 일종의 홍보만 잘하면 SNS 시대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하면 겨울에 생겨울에 은행나무가 정말 많습니다. 은행나무에 벚꽃 LED 벚꽃 다 달아서 루미나리도 만들고 해서 시내에다가 그러면 홍보 잘하면 외지에서 서울 경기권에서 데이트족도 많이 저기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 시내 활성화에 제가 올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제천 시내에 거점마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시설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내로 유입하는 관광에 올인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